이 사람이 3위분을 미납하였고 그래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앞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면은 판사는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폐지가 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정확한 폐지의 기준이 되는 미납은 3개월 이상 판사가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었다고 또 완전 끝은 아니에요. 폐지가 되면은 항고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항고를 해서 나는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폐지가 된 거다 라고 하면서 항고를 하면은 대신 이땐 조건이 있어요. 변제금이 미납되면은 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잖아요. 네, 폐지가 되죠. 그 미납이라는 거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모든 법적 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개인회생 폐지라는 거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납이라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안 내도 변제 계획 이행 안 한 거고 두 번 안 내도 이행 안 한 건데 나중에 사정이 좋아져서 한 번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한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법원의 실무준칙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관련된 내용은 뭐냐 하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3회분의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3회분의 미납 전까지는 법원, 회생위원은 알 수가 있지만 판사는 미납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3회분이 쌓이게 되면은 판사한테 보고를 하고 이때 보고서에는 이 사람이 3회분을 미납하였고 그래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앞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3회분 미납하였지만 앞으로의 변제계획이 불가능한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면은 판사는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폐지가 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정확한 폐지의 기준이 되는 미납은 3개월 이상 판사가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그게 뭐죠, 그러면? 네, 이런 게 있어요. 판사도 이제 이 사람 폐지해야겠다 마음 먹어도 바로 폐지할 수는 없어요. 납부 촉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3개월치의 변제금이 미납됐으니까 14일 이내에 이것을 다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내게 돼요. 이걸 보내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 판사는 실질적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뭐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쌓여간다면은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그냥 진짜 판사 마음인 건가요? 정말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정말 판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정말 상황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든 내겠다는 의지가 좀 보인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아예 안 낸 사람과 네. 3개월 동안 그래도 10만 원은 낸 사람과 네. 이게 차이가 있나요? 일단 3개월 동안 10만 원 냈으면은 3개월 누적된 금액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폐지 안 되고요. 3개월 아예 안 내면은 그땐 폐지가 되겠죠. 3개월 아래로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얼마가 되는 건 상관없나요? 네, 얼마가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항상 내가 한 달에 변제금을 10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은 미납금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299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은 3회분 미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올라갑니다. 보고가 안 올라가면은 이걸 다 낼 필요가 없어요. 299만 원 마이너스 상태로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쭉 가는 건데 300만 원이 돼서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300을 다 내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뭐 거기서 또 얼마? 1, 2만 원 내면서 또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또 유지를 하면은 재보고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내가 지금은 299만 원이 미납금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다 낼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는 소명을 좀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이게 좀 자동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듣고 좀 악용하기 위해서 네. 3개월쯤 되기 딱 직전에 네. 1,000원을 입금했어요. 네. 그러면은 폐지가 안 올라가요. 그럼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은 실무준칙에 3개월 이상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려도 뭐 할 수 없죠. 정말 사정이 안 좋으시면은 1,000원이라도 입금을 하시라.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1,000원은 좀 약 올리는 것 같으니까 5만 원이라도 뭐 이렇게 한다거나. 5만 원 하면은 더 안전하겠죠. 근데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못 내면은 그때 이제 완전 폐지.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 폐지가 되고요. 하지만 폐지가 되었다고 또 완전 끝은 아니에요. 폐지가 되면은 항고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항고를 해서 나는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폐지가 된 거다 라고 하면서 항고를 하면은 대신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요. 전액을 다 변제하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살아납니다. 이때 못하면 또 항고가 기각이 되고 항고 재항고를 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어쨌든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전액을 다 납부를 하면은 회생 절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항고를 만약 하게 되면 네. 그때 변호사를 새로 찾아야 되나요? 항고는 변제금 미납의 경우에는 그렇죠. 변호사를 새로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존에 맡기던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유 자체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변제금만 다 내면 되는 거니까. 추가 비용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